인물이 화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많은 경우 작가나 감독이 공을 들인 의미가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학교 울타리를 건드리며 등장하는 하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한국 사람이라서 하나는 많은 남자를 만나며 살아왔던 어머니로 인하여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는 존재들입니다. 즉 그녀가 학교의 경계선이자 울타리를 소음을 내며 긁으면서 걷는 등장은 일본 사회의 주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선만을 건드리다가 끝내 좌절하게 되었던 그녀의 삶을 응축한 연출입니다. 하나가 죽는 순간까지 원했던 하와이는 일본 사회와 달리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하며, 그래서 그녀는 어린 시절에도 솔로몬에게 미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병에 걸리면서 자신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라는 미국과 하와이에 대한 꿈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하나의 상황이 미국을 상징하는 콜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연출로 묘사됩니다. 하나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 선자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바라봅니다. 차별의 경계가 단단하였던 일본 사회를 드디어 벗어나 차별과 경계가 없이 드넓은 하늘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가 어디든 자유롭게 날개짓할 것이라는 그녀의 죽음을 상징적인 비유로 담아낸 장면입니다. 동시에 하늘로 날아가는 새를 통하여 차별을 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라지는 하나의 죽음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으나 이루지 못한 남편의 마지막을 떠올리는 선자의 마음을 연출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새에는 죽음과 연결된 의미가 있기에 경의의 유골을 뿌린 이후에도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의 모습이 화면에 나옵니다. 하나가 경계선 밖에서 안으로 혹은 경계가 없는 세상을 꿈꾸었다면 자신의 총계가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 중요하다 말한 것과 같이 솔로몬이 목표하는 삶의 방향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단을 올라 상사들을 만나러 갔고, 도쿄에 있는 일본 회사에서 그의 첫 등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었으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할머니의 집을 방문할 때도 그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하지만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말하던 그가 그 몸속에 안 맺힌 피가 이걸 못하게 막는다 하면 그래도 사인하라고 하겠니? 하지만 싫었고. 과거를 잊을 수 없다는 할머니를 이해하게 되자 삶의 방향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성공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계단을 내려가고, 또 어딘가에 계단을 내려가고, 지하철 입구에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렇게 과거를 잊고 살아가던 젊은이가 그 옛날 우리의 아버지들이 내려갔던 계단을 똑같이 내려가는 것으로 역사와 민족의 아픔을 계승합니다. 끊어지고 잊혀진 줄 알았던 민족의 한이 그 몸속에 안 맺힌 피가 과거와 현재를 넘어 늙음과 젊음을 뛰어넘어 하나로 동화되자 그 핏방울 하나하나가 핏줄을 타고 내려왔지만 알아봐주지 않아 숨죽이고만 있던 한 맺힌 민족의 정서가 뒤늦게 몸속에서 발현하며 신명나는 한풀이의 춤으로 승화합니다. 미국에서는 동양인으로, 일본에서는 한국인으로 어디에서도 자기 위치를 찾지 못했던 솔로몬이 계단 위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계단 밑에 가장 낮은 곳에서 진정한 나를 회복했던 순간입니다. 그렇게 사화 이후 솔로몬은 추구하는 삶의 높이가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잠시 망설이는 모습이 나오긴 하였지만 하나를 찾기 위해 다시금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 위치하며 초라한 삶의 높이에 머물지만 이곳에 있어야 진정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계단을 오르는 와중에도 계단 밑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계약이 무산되고 솔로몬이 혼자 회의실에 앉아있는 장면에서 드라마는 물컵에 담긴 물을 클로즈업하는 것으로 물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전합니다. 이는 비와 파도에 젖은 한국인들과 우산을 쓰는 일본인들과의 대비와도 연결되며, 이때 중요한 것은 장면의 순서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빗속에서 몸이 젖어들기 시작하자 순자가 택시에서 내려 비를 맞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할머니가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손자가 할머니의 행동을 선행하는 순서가 중요한 것은 하지만 싫었고. 후손이 먼저 윗세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선대가 세월처럼 쌓아온 아픔을 제대로 토해낼 수 있음을 의미해서입니다. 젊은이가 먼저 과거에 머물던 아픔을 현재로 끌어당기며 비에 온몸이 젖듯이 몸에 새기게 되자 늙은이는 그제서야 아픈 과거를 토해내며 파도에 쓸려보내듯 몸속에서 한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한이 늙은이들의 아픔을 달래며 과거를 떠나 젊은이들의 현재로 도달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역사가 올바르게 이어지고 흐른다는 의미를 비와 파도라는 물의 순환을 매개로 예술적으로 전달한 연출입니다. 이와 같이 물에 몸이 젖는 것은 역사의 계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과거를 감추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행태를 비를 피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선자에게 있어 바다는 좀 더 확장된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화에서 고향에 돌아오며 한 맺힌 슬픔을 토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픔을 바다의 몸을 동화시키는 것으로 달래었습니다. 이렇게 고향의 바다는 시장에 나온 온갖 것들을 내어주며 모든 걸 빼앗긴 민족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었으며 우리 민족만이 이해하는 정이라는 정서를 배우고 마찬가지로 그 정을 전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물질을 허락하는 민족의 공간이었습니다. 즉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일본의 것으로 오염되던 와중에 가장 순수하게 우리 민족의 터전으로 남아있던 고향의 바다입니다. 그렇기에 선자는 고향의 땅이 아니라 고향의 바다에 경의의 유골을 묻으며 그녀를 고향의 품에 전합니다. 할머니가 한수에게 받았던 시계를 전하는 시즌1의 결말에 담긴 의미는 솔로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비극의 현장을 겪으며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선택한 한수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반으로 쪼개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게 어떻게 잘 사는지를 중요하게 선택한 선자의 삶입니다. 30년대에는 조선을 향한 일본의 억압에 의해 이삭을 잃었고, 80년대에는 약자를 향한 일본 사회의 차별 속에서 하나가 떠나며 일그러진 역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일본 사회 속에 놓여있는 솔로몬에게 노아에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 했던 한수의 말과 손자를 바르게 키웠다는 선자의 말이 동시에 전해지는 결말입니다. 그리고 선자가 한수의 시계를 손자에게 전달하는 장면으로 서로 다른 삶의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아니면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선택할지 갈림길에 놓여있는 솔로몬의 운명을 전하는 동시에 어떤 선택지를 응원할지 시청자의 선택과 사유를 유도하는 결말을 전합니다. 김치를 파는 것으로 나의 민족을 잊지 않으며 바르게 살아남아 버티는 것을 택한 선자의 삶과 노래가 흘러나오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을 택하며 무조건 앞서 나가는 삶을 말하는 한수의 삶이 시즌2에서는 노아와 솔로몬의 선택과 운명의 갈림길로 이어지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드라마를 좋은 감상으로 정리하시는 데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